새로운 문자를 창제하려던 세종대왕에게 상소가 올라왔다. 부디 새로운 문자 창조를 거두어 주십시오. 조선엔 이미 한자와 이두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 세종대왕이 말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우리는 모두 한글을 창제할 당시 많은 양반과 사대부의 반대를 맞았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역사 왜곡에 가깝다. 실제로 한글 창제를 반대하는 사대부보다 한글을 찬양하는 사대부가 많았고 한글 창제 반대 상소 또한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종대왕과 왜곡된 역사, 그리고 한글에 관하여. 드라마, 영화 같은 곳에서 보증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사대부의 격렬한 반대를 견디고 세상에 반포되었다고 나온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을 단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이것이 완벽한 역사 왜곡임을 알 수밖에 없다. 당시 한글을 반대하던 상소는 단 하나밖에 없었다. 해당 상소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약하자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일이 지극히 신묘하고 만물의 창조의 지혜, 청고에 뛰어나다며 한글 창제를 극찬하며 운을 띄운다. 이후 반대하는 의견으로 명나라와의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사람들이 언문, 즉 한글만 익히고 더 이상 공부하지 않고 이에 만족할 것이 걱정된다는 내용이다. 결국 우리가 본래 알고 있던 사대부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한글의 창제를 반대했다는 내용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숙종실록 등 다양한 자료에 요새 과거에 합격한 사람 중 굉장히 많은 숫자가 언문, 즉 한글을 외워 한자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사대부와 양반이 한글을 멸시하고 꺼려했다는 역사적 고증의 반증이다. 조금만 자료를 찾아보면 한글에 대한 우수성을 논하는 상소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한글 창제에 아주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양반이 한글을 무시하고 창제를 반대했다는 것은 드라마와 영화가 만들어낸 역사적 왜곡이며 오히려 사대부는 한글을 찬양하고 널리 썼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에 가깝다. 세종 9년 좌의정 황희가 사직할 것을 청하였다. 윤허하지 아니한다. 세종 14년 4월 20일 영의정 황희가 사직할 것을 청하였다. 윤허하지 아니한다. 세종 14년 12월 7일 영의정 황희가 윤허하지 아니한다. 세종 17년 윤허하지 아니한다. 아니 된다. 세종대왕이 신하의 은퇴를 허락하지 않고 끝까지 부려먹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의 상황과 행적의 원인, 정치적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조선왕조실록의 액면을 그대로 받아들여 생긴 오해이다. 현대의 조선 역사전공 전문가들은 세종의 은퇴 거부가 신하를 죽을 때까지 부려먹으려는 것이 아닌 신하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말한다. 즉, 황희와 같은 재상들의 경우 언제까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냐, 왜 물러나지 않느냐는 신하들의 시기와 질투에 대해 은퇴를 하고 싶으나 왕이 윤허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보호장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3년상을 치르기 위해 사직서를 낸 신하들의 사직을 윤허하지 않은 이유 또한 신하들을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는데 3년상과 같은 경우 당시 정치 환경에서 재상급이 아니면 정치판에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 신하들의 커리어를 보호하기 위해 한양에 머무르라고 한 세종대왕의 정치적인 배려였다는 것이다. 또한 시국에 따라 3년상을 줄이거나 없애는 제도 역시 세종이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조선에 존재했던 제도이다. 결국 은퇴를 막으면서까지 부려먹었다는 것은 우스갯소리로 보는 것이 맞다. 엄밀히 말하면 부려먹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배려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지금으로부터 578년 전 오늘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한글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백성이 글을 몰라 관청에 호소하지 못하고 억울한 재판을 받아도 바로잡을 방법이 없었으며 농사와 같은 업무를 간단하게 기록조차 할 수 없음을 마음 아프게 여긴 세종은 모든 백성이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창제할 것을 다짐한다. 간혹 한글을 창호지를 보고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일제감정기 시절 한글을 폄하하기 위해 일본이 만들어낸 새빨간 거짓말이다. 실제로는 발음을 할 때 혀의 모양을 좀 더 과학적으로 만든 것이 한글이다. 이러한 한글은 현대에도 매우 과학적인 글자라며 찬양받고 있는데 만든 사람과 창제일, 만들었던 방법 등이 온전히 남아있는 세상에 몇 안 되는 글자이다. 28개의 글자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으며 글을 익히기가 매우 쉬워 외국인도 하루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다. 놀랍게도 한글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공식적인 언어로 채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은 글자가 없어 불편을 겪었지만 한글을 공용 문자로 채택해 사용 중이고 오세아니아 남태평양에 위치한 솔로몬 제도는 99%의 문맹률에 달했지만 현재 한글이 도입되어 교육받고 있다. 이처럼 한글은 외우기도, 배우기도 쉽고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뛰어난 문자라고 평가받고 있다. 10월 9일 오늘은 한글날이다. 단순히 공휴일이라 좋아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어떻게 읽고 쓸 수 있는지,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는지, 한글에 관하여, 세종대왕에 관하여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어떨까?